안녕하세요. 경동대학교 체기공학과 이성경 교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메타버스 교육 현장을 바꾸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2020년 이후 코로나19 비대면 온라인 교육이 빠르게 증가하였고, 최근 2, 3년 동안 교육의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화하였습니다. 그동안의 전통적인 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온라인 언택트 교육이 학생들과 교수자들에게 각광을 받으며 빠르게 성장하고 자리 잡았는데요. 그 중심에 있는 메타버스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며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아이템이지만, 학계와 산업계의 통일된 정의가 확실하게 아직 없고, 그래서 온라인 게임에서 사실 큰 의미가 있는 부분이 사실 메타버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사실 온라인 가상현실을 구현하겠다고 나서서 자세한 하우징과 또 커스터마이징 기능을 제공하고 자신이 만든 기능과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어서 나름 꽤 인기가 있었던 세컨드 라이프라는 메타버스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처럼 우리가 소비와 수요를 원동력으로 작동하는 사실적인 경제 시스템을 가진 이러한 것들도 메타버스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가상과 현실이 상호작용하면서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이런 것들이 가치를 창출하는 이 세상이 메타버스를 주목하게 됐고, 이 부분이 교육과도 굉장히 밀접하게 접목되어져서 사용되어 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 구성은 메타버스에 대한 개요, 특징, 종류, 그리고 목록, 성공하는 메타버스의 세 가지 조건과 메타버스와 교육 현장,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준비하고 생각해 보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메타버스란 무엇일까요?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 그리고 가상과 추상을 의미하는 메타의 합성어로 3차원의 가상 세계를 뜻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용어는 원래 1992년 출간된 소설 스노우 크래시 속의 가상 세계 명칭인 메타버스에서 유래를 했는데요. 컴퓨터와 콘솔 게임으로 모니터를 보며 즐기던 2차원 게임 방식에서 3차원 체험형 가상현실, 증강현실, 혼합현실, 확장현실로 형태가 급속도로 진화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일선 기업과 산업 현장에서도 적용되어 메타버스를 이용해 설계와 공정 작업 등 현장에서 보다 입체적이고 정밀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된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에는 가상세계 이용자가 만들어내는 UGC, User Generated Content라는 상품으로서 가상 통화를 매개로 유통되는 그런 특징들이 있고요. 미국 IT 벤처 기업인 린든랩이 만든 세컨드 라이프, 이 부분이 굉장히 이게 인기를 끌면서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크게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메타버스 세계는 그동안 가상현실이라는 말로 표현이 되었는데, 현재는 진보된 개념의 용어로 메타버스라는 단어로 사용이 되어진다고 보면 되겠고요. 요즘은 완전히 몰입되는 3차원 가상 공간에서 현실 업무 뒤에 놓인 비전을 기술하는데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가상 공간의 서로 다른 등장인물들은 사회적이든 경제적이든 소프트웨어의 대리자들, 아바타라고 하죠. 이것들이 인간적 교류를 하고 현실 세계의 은유를 사용하지만 물리적인 제한이 없는, 공간적인 제한이 없는 그런 특징을 가지는 3차원의 가상세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메타버스를 우리가 기존의 플랫폼이나 어플리케이션하고도 좀 굉장히 혼돈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콘텐츠들하고는 차별되는 메타버스의 고유한 5가지 특징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계관, 창작자, 그리고 디지털 통화, 일상의 연장, 그리고 연결이라고 하는 이 5가지 분야가 메타버스의 어떤 그런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디지털 통화나 일상의 연장, 연결이라는 거는 이제 스마트폰의 대중화하고 이제 그런 부분과 연관지어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어떤 디지털들의 특징들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세계관 그리고 창작자 이 부분이 더해지면서 메타버스가 되는 것이므로 현재 메타버스 흐름에서 굉장히 좀 주요한 단어로 세계관 창작자를 들 수가 있겠고요. 이 부분이 이제 포함이 돼야지 우리가 이걸 메타버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일상과 다른 세계관에 편입시키고 창작자의 상상력을 통해 소비자에게 보여주어 현실과 가상 세계를 혼돈할 정도로 몰입하게 해주는 것이 우리가 메타버스의 경제적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이거는 소비자가 얼마나 이 세계에 몰입하고 또 현실감을 느끼느냐에 따라가 되겠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다음에 이제 3가지도 이것도 메타버스의 특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3가지가 있는데 존재감, 그리고 상호 운용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표준화. 이 3가지도 메타버스의 특징이다라고 이제 정의 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존재감이라는 거는 가상 세계에서 가상의 타인들과 실제로 이제 우리가 같이 있다고 이제 느끼는 그런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만의 혼자 어떤 허황된 공간이 아니라 뭔가 다른 것들과 다른 사람들과 이제 커뮤니케이션 되면서 있는 어떤 실제감을 주기 위한 그런 부분이 바로 이제 존재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같은 가상 자원을 가지고 여러 가상 세계를 끊임없이 돌아다닐 수 있는 어떻게 능력, 이걸 우리가 상호 운용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서 저 공간으로 이렇게 한 특정된 공간이 아니라 이렇게 가지고 여러 세계를 끊임없이 돌아다닐 수 있는 능력, 상호 운영성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타버스 내 플랫폼과 서비스에서 상호 운용성을 보장하는 요소가 이제 표준화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이제 화면에 나타난 것들을 우리가 메타버스의 특징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에서 우리가 이제 크게 3가지로 이렇게 종류를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가상현실 VR, 증강현실 AR, 그리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SNS로 크게 3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물론 더 이제 다양한 언어들도 이제 있지만 대표적인 언어 이 3가지를 가지고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면요. 먼저 가상현실이다 하는 부분은 이 가상현실은 인공현실과 또 사이버 공간 그리고 가상 세계를 이제 다 우리가 가상 현실이다라고 이제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가상 현실 기법이 적용된 게임의 경우에는요, 입체적으로 구성된 화면 속에 게임을 하는 사람이 그 게임의 주인공으로 등장해 문제를 풀어나가게 되는 그런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상현실은 의학 분야에서는 수술이나 여러분들 해부 연습에 사용을 하고 있고, 항공, 군사 분야에서는 비행 조정 훈련에서 이제 이 VR 가상현실이 활발히 도입돼서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위험하거나 또는 뭔가 비용이 많이 들어야 되는 그런 실습에서 우리가 VR을 적절하게 잘 활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가상현실과 현실 세계의 가상 정보를 더해 보여주는 기술인 증강현실을 우리가 같이 혼합한 기술을 혼합현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VR과 AR, MR 이거는 모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현실을 구현해 사람이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만 AR은 실제 현실의 가상의 정보를 더해 보여주는 방식이고요. VR은 모두 허구의 상황이 제시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MR은 이제 AR과 VR을 혼합해서 이제 현실 배경에 현실 가상의 정보를 혼합시켜 제공하는데 대용량 데이터를 이제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증강현실인 AR에 대해서 이제 같이 보려고 합니다. 몇 년 전부터 전 세계를 이제 우리가 휩쓸고 있는, 이제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 스마트폰이 있죠. 거기에 더불어 이제 태블릿 PC, 네, 이런 것도 이제 열풍이 되면서 생활 패턴의 변화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만큼 요즘에 IT 기기는 우리의 일상과 대단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 그동안 영화에서나 볼 법한 신기술을 이제는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신기술 하나가 바로 증강현실이 되겠습니다. 인기 만화 여러분들 드래곤볼 생각해 보시면 안경처럼 이렇게 눈에다가 뭐를 착용을 하고 있으면 상대방의 전투력, 또 기술 어떤 정보, 그리고 위치, 뭐 이런 거를 우리가 실시간으로 이제 보여주는 띠디디디디디디 하면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스카우터라고 하는 기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것이 증강현실 기술의 대표적인 사용 예인데요. 현실의 사물에 대해 가상의 관련 정보를 덧붙여 보여주는 것. 이처럼 불과 십수년 전에는 상상에 머물렀던 미래 기술이 이제는 현실로 보여지는 시대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증강현실은 가상현실이랑 똑같은 말일까요? AR은 VR과 똑같을까요? 네, 우리가 적지 않은 사람들이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혼동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상현실은 그런데 이제 둘이 차이점이 있는데요. 가상현실은 자신 그리고 이런 배경과 환경이 모두 현실이 아닌 가상의 이미지를 사용하는 거. 네, 나도 가상, 배경도 가상. 이게 이제 우리가 이걸 가상현실이라고 하는데 반해서 증강현실은요, 현실의 이미지나 배경에 3차원의 가상 이미지를 겹쳐서 하나의 영상으로 보여주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혼합현실이라고도 말하게 되는데, 비행기 우리 이제 뭐 보잉 747, 보잉 뭐 이런 거 이제 들어보셨죠? 이런 비행기 제조사인 보잉사에서 1990년대 경에 이제 비행기 조립 과정에 가상의 이미지를 첨가하면서 증강현실이 처음으로 세상에 이제 소개가 되었습니다.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은 서로 비슷한 듯하지만 그 주체가 허상이냐 또는 실상이냐에 따라서 이제 명확한 구분이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게임을 예를 들면 가상현실 격투 게임은 나를 대신하는 캐릭터가 가상의 공간에서 가상의 적과 대결을 벌이지만요. 증강현실은 격투 게임은 현실의 내가 현실의 공간에서 가상의 적과 만나서 대결을 벌이는 구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강현실이 가상현실에 비해서 현실감이 훨씬 더 뛰어난 그런 특징들이 있죠. 이 밖에 가상현실은 일반적으로 영화나 영상 이런 이제 이런 특수 환경에서만 사용이 되지만 증강현실은 우리 일반인들이 널리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대중화된 것들로도 활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넷을 통한 지도 검색, 위치 검색 이런 것도 넓은 의미에서는 증강현실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컴퓨터는 이동 중 사용이 곤란하니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 이런 휴대용 기기가 좀 더 증강현실에 적합한 기기이고 그걸 더 활용하는 그런 기술들이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특정한 이제 관심이나 활동을 공유하는 사람들, 이 사이의 관계망을 우리가 이제 SNS, 소셜 네트워크라고 이야기를 하죠. 페이스북, 그리고 여러분들 뭐 이런 트위터,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성장함에 따라서 이제 사회, 문화적, 학문적 관심의 대상으로 이제 부상을 했는데 SNS는 컴퓨터 네트워크의 역사와 같이 할 만큼 역사가 오래되었지만요. 현대적인 SNS를 이제 조금 더 확립시켜준 것은 1990년대 이후 월드 와이드 웹 네, 이게 이제 발전이 되면서 SNS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제 사용이 되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 SNS는 편리한 거 반면에, 네, 또 우리 신상의 정보가 공개되거나, 또는 관계망 구축을 내가 원치 않는데도 인위적으로 막 관계가 맺어져요. 그리고 의견이나 정보의 게시도 막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루어지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특징들 때문에 이제 명과 암이 있어서 정말 잘 적절히 활용했을 때 우리가 이 소셜 네트워크를 조금 더 이제 유용하게 쓸 수가 있다라는 부분은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메타버스에 이런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이제 목록들을 보시면 세컨드 라이프, 뭐 매트릭스, 포키포키, 마인크래프트나 로블록스, 뭐 제페토, 게더타운, 네, 아바타싱어, 네, 이런 이제 많은 것들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많이 들어본 이름들도 있을 테고, 그다음에 처음 들어보는 이제 이름들도 있을 텐데요. 사실 여기에 언급되지 않은 더 많은 것들이 이제 메타버스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몇 가지는 저랑 조금 더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지위프트, 네, 요거는 가상현실에서 이제 자전거, 달리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이래요. 그래서 요것도 엄밀히는 이제 메타버스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고요. 다다월즈는요, 2000년대 초반에 국내 최초로 시작되었던 메타버스였는데, 2009년에 이제 서비스 종료를 하고 이제 지금은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좀 언급이 될 만한 몇 가지만 같이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 건데요. 먼저 세컨드 라이프입니다. 네, 세컨드 라이프는 린들랩이 이제 개발해서 2003년 공개한 가상현실 공간 또는 이를 이용한 활동, 게임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사용자들이 자신의 아바타를 만들어 현실과 같은 환경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시나리오,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진행되어 오던 이전 게임과는 차별화되는 온라인 게임으로 현재 가상 현실화의 한획을 긋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대중화가 된 그런 이제 게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컨드 라이프는 전적으로 사용자가 창조하고 참여에 이루어지는 영속적인 그런 온라인 3D 가상세계이기도 한데 빠르게 확장되는 방대한 공간 속에서 사용자는 자신이 꿈꾸는 모든 일을 할 수 있으며 상상하는 인물을 창조 또는 자신이 그 인물이 되어볼 수도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세컨드 라이프에 있는 콘텐츠 개발 도구로 자신이 상상한 거의 모든 형태의 콘텐츠를 다 만들거나 사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용자들과 실시간 팀워크로 프로젝트를 이제 수용해 볼 수도 있고요. 사용자가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는 세밀한 아바타를 통해 개성적이고 독자적인 어떤 독창력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굉장히 특징적인 거 하나는 토지의 개발 및 소유, 전자화폐를 실제 화폐로 거래해서 환전도 가능하고 3D 콘텐츠의 디자인 및 재판매로 세컨드 라이프에서 실제 비즈니스를 구축을 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상의 공간이지만 이제 현실과 굉장히 조화롭게 사용이 되고 있는 그런 또 현실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마인크래프트입니다. 마인크래프트는요, 여러분들 웬만한 친구들은 일단 네, 청소년들, 20대 친구들은 다 들어본 그런 단어일 거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네, 그런
그 게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인크래프트는 모장 AB의 설립자 마르쿠스 페르손에 이제 의해서 샌드박스 어떤 건설 게임으로 3차원에서 다양한 블록을 부수거나 놓거나 이제 구조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커리큘럼을 가지고 만들어졌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 부분은 굉장히 이제 또 게임이긴 하지만 굉장히 또 현실감 있게 만들어놔서 저도 이제 저희 집에서 아이가 하는 거를 보면서 정말 단순한데도 좀 이렇게 매력적인 어떤 부분이 있는 그런 요소들을 가진 게임이다라고 가상의 공간이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어서 이제 제페토라고 하는 네, 이제 아바타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Z가 운영하는 증강현실 아바타 서비스인데요. 국내의 대표적인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페토는 이용자와 꼭 닮은 3차원의 아바타를 만든 뒤에 AR 기술로 실제 사진이나 가상 배경에 자연스럽게 합성해주는 방식으로 이제 이루어지고요. 우선 애플리케이션을 켜고 카메라로 자신의 얼굴을 촬영한 다음에 그 얼굴을 우리가 인공지능 AI 기술을 통해서 사용자와 닮은 캐릭터로 캐릭터화 시켜줍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표정과 몸짓, 패션 스타일은 물론 캐릭터의 모든 본인의 요소들을 원하는 것으로 바꿀 수가 있고요. 또 여기에 SNS 기능이 접목돼서 이용자끼리 서로 가상의 공간에서 문자, 음성으로 이모티콘을 교류할 수 있으며 가상세계 안에서 이용자들이 모여서 게임을 하거나 춤을 추는 등 되게 다양한 활동을 일단은 즐길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제페토는 최근 유명 브랜드와 연예기획사의 이제 그런 제휴로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국내 대표 엔터테인먼트 업체인 SM, 그리고 YG, JYP, 빅히트, 여기 이런 회사들이 제페토를 통해서 K-팝을 이용한 다양한 콘텐츠들을 이제 내면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 로블록스의 개발자는 이제 로블록스를 게이머를 위한 어떤 이제 게임이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좀 한 차원 높은 그런 게임이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로블록스 스튜디오를 통해 게임을 직접 제작하고 사용자들이 직접 만들어서 즐길 수 있도록 이제 해주었습니다. 네, 지금 사진을 보시면은요, 네, 요거는 사실 좀 전에 저희 이제 10살 어린이가 집에 있던 어린이가 로블록스 게임을 하고 있다가 제가 뒤에서 사진을 찍어서 이제 찍힌 사진이 되겠습니다. 너무 좋아해요. 이 게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까 마인크래프트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사하게 생겼습니다. 이제 블럭을 가지고 어떤 이제 게임을 해나가는데 자신의 아바타에 이제 뭔가를 장착하고 장비들을 구입하고 이런 걸 조금 관심을 가져 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만의 뭔가 공간을 만들고 거기에서 활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여튼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공간이요. 이렇게 미국에 있는 친구 그리고 이제 국내에 있는 친구들하고도 같이 모여서 이렇게 이 공간이 세계에서 이제 같이 오픈된 공간이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라는 점에서 가상의 현실이지만 또 세계의 친구들과 같이 만날 수 있고, 네, 또 거기서 교류할 수 있고, 또 나만의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좀 가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이제 부분이 있어서 여기서는 잠깐 짧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게더타운이라는 건데요. 게더는 이제 소비자들의 니즈와 기존의 화상회의의 플랫폼의 불균형, 이런 것 등을 잘 파고든 대표적인 어떤, 프로그램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게더가 개발한 메타버스 화상회의 플랫폼인 게더타운은요, 2020년 5월 서비스를 시작을 했는데, 메타버스 기반의 가상 오피스뿐만 아니라 화상회의도 이제 가능하도록 제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게더타운 사용자들은 마치 게임을 하듯이 메타버스 공간에서 자신의 아바타를 만들어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바타가 자신의 대리인으로 업무를 하는 것은 물론 자신만의 공간을 꾸밀 수가 있고요. 필요하다면 게더타운의 커뮤니케이션 툴을 이용해 회의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필립 왕, 이제 게더 공동 창업자 겸 이제 최고 경영자인데요. 그분은 이제 온라인 회의에서 오는 피로가 현실 감각과는 이제 어떤 괴리에서 시작된다고 생각을 한다면서 다른 화상회의 솔루션이 공간, 음향 기술과 잘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파악해 현실의 모습을 잘 담은 자체적인 온라인 회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싶어 했고 자기가 이렇게 구축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서로의 영상을 보거나 음성 대화도 들을 수 있으며 아바타와 가상 공간의 디자인인 RPG 이제 만들기와 비슷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아직 로블록스보다는 위상이 덜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대기업이나 자신들이 이제 이런 대기업에서 자신들의 회사를 플랫폼으로 구현하는 방식으로 이용 중에 있습니다. 다른 메타버스와는 다르게 아바타로만 자신을 보이는 게 아니라 지금 화면에서 보듯이 실제 화상캠으로 자신의 얼굴을 보여줄 수도 있어요. 보여주기 싫은 사람은 아바타로 하고 실제 캠으로도 보여줄 수 있어서 어떤 친밀감, 네, 그리고 소통감 이런 게 훨씬 더 조금 더 좋은 그런 메타버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페토와 로블록스 다음은 또 이제 뭐가 생길까요? VR과 AR을 통한 가상현실의 세상이 이제 계속해서 등장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페이스북에서 출시한 오큘러스 퀘스트 2, 네, 메타버스의 가능성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PC와 연결하거나 스마트폰을 장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냥 단독으로 이 기기를 가지고 실행하면 언제 어디서든 가상현실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이 기기는 먼 곳에 있는 사람들과 리듬 액션, 복싱, 탁구, 테니스는 물론 이제 회의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이제 컨트롤러 두 개로 대신하는 기술이 아직은 조금 아쉽지만 곧 VR 전용 장갑과 슈트도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좀 더 실감 있는 그런 가상현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나아가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가상현실 게임으로 등장하면 그때는 진정 가상현실 메타버스로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현실 그 이상의 세계, 그것을 초월한 세계를 의미하는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가 연일 이제 뉴스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메타버스가 저하고 이렇게 교육하고 이렇게 빠르게 접목될지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요. 이 관심을 갖고 나서 보니 온라인 이런 뉴스 커뮤니티에 메타버스가 꼭 한 번씩 이렇게 등장을 하고 메타버스가 뭐 장점이건 단점이건 어떤 이슈화 되고 있는 거는 확실하더라고요. 정말 저하고는 어떻게 보면 교육계하고는 좀 멀지 않을까 네, 했던 이런 메타버스 네, 신기술들이요 빠르게 접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접목이 되고 있는 메타버스 과연 구름일까? 허상일까? 아니면 진정으로 필요한 우리의 미래일까에 대한 생각을 조금 하게 되어 봤습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 메타버스가 이렇게 많은 분야로 침투하고 있는 데에는 어떤 성공적인 요소가 반드시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걸 이제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성공의 요건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메타버스는요, 굉장히 큰 시장의 규모, 가치 있는 시장의 규모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2021년 3월 메타버스로 많은 관심을 받은 게임,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로블록스가요,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상장이 되었습니다. 로블록스는 화려한 그래픽이 적용되지도 않았고요. 어찌 보면 굉장히 유치해 보이는 게임이에요. 저도 저희 아이가 이제 하는 게임을 보면서 저 게임이 뭐가 그렇게 재밌을까? 네, 저 게임에 왜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할까? 네, 이제 그런 부분이 되게 의아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게임에 참여하고 있는 이제 아이가 얘기를 하기로는 정말 미국부터 해서 어디 호주, 캐나다
뭐 많은 나라의 친구들이 동시 접속해서 막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미국에서만 16세 미만의 아이들 절반 이상이 이 게임에 가입을 했다고 하고요. 하루 평균 이 게임 하는데 156분의 시간을 쏟아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가 가진 그런 인정받은 기업의 가치를 따져보니 371억 달러, 네, 약 42조 원에 가까운 그런 가치를 가지고 지금 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고 합니다. 페이스북보다 어떻게 보면요, 유튜브. 우리 아이들 유튜브도 좋아하고, 이제 이런 소셜 커뮤니티인 이제 SNS도 좋아하는데, 그거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게 이 로블록스라고 하고요. 지난 1분기 결제만 6억 5,230만 달러, 약 7,300억 원이 이 로블록스 하나의 메타버스 플랫폼에 이제 이런 수요를 창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굉장한 가치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상상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네, 그런 가치인 것 같고요. 이런 가치 속에서 수익과 어떤 이런 것들이 창출되기 때문에 어떤 파급력은 굉장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메타버스가 가지는 세 가지 성공 요소가 뭘까 이렇게 봤었을 때요. 첫 번째는 이제 높은 자유도, 자유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적인 연결, 소셜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세 번째는 수익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하나하나 이제 다시 좀 말씀을 드려보면 높은 자유도, 네, 자유도라고 하는 거는요. 결국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내 마음. 내가 이용자는 자신을 닮은 또는 자신의 마음에 드는 아바타를 생성할 수 있고요. 또 자유롭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은 또 정해진 미션이 있는 게임에 보기도 하고 아니면 아예 없는 게임도 해볼 수 있고요. 선택이 모두 자유입니다. 하루 종일 쉬어도 돼요. 자도 되고요. 하루 종일 낚시를 해도 되고 여행을 가도 됩니다. 돌아다니거나 땅도 사도 되고 건물도 짓고 사고 팔수할 수 있어요. 이거 정말 내가 오늘 하고 싶은 어떤 자유, 내가 누리고 싶은 것들을 다 해볼 수 있는 자유. 이것이 이제 메타버스의 첫 번째 성공 요인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소셜, 네, 사회적인 연결입니다. 메타버스가 딱 아무리 가상의 공간이지만 고립된 공간이라면 사람들은 외로움을 느끼고 쉽게 떠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메타버스 안에서는요, 다른 플레이어들과의 연결이 필수적입니다. 아바타끼리 만나 음성으로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채팅을 하거나 어떤 감정 표현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을 넘어서서 SNS로 자신의 플레이나 또는 아바타를 알리거나 홍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어떤 단독의 이런 홀로 공간이 아니라 네, 다른 사람들과 다른 가상의 공간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다는 것. 이게 굉장히 큰 이제 성공 요소라고 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은 수익화입니다. 여기에서 수익화라는 거는 게임을 제공하는 회사뿐만 아니라 네, 게임에 참여하는 모든 기업과 그리고 플레이어들도 수익을 낼 수 있는 플랫폼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블록스와 제페토. 이거는 누구나 게임 속에 의상과 맵을 제작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스튜디오를 제공하며 이렇게 만들어진 미니게임과 의상으로요. 누구든지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임 속 세상으로 출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가 이제 나올 정도인 거죠. 그래서 네, 이런 부분에서 수익성도 굉장히 큰 메타버스의 장점, 성공 요소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메타버스 이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이제 사용이 되어질 것인가 접목해 볼 것인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미래학자 로저 제임스 해밀턴은요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상황 속 3D 가상세계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초월과 추월을 뜻하는 메타와 현실의 세계를 뜻하는 유니버스가 합쳐진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을 했고 메타버스는 사회, 경제, 문화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실현하는 공간으로 빠르게 이제 적용되고 번모되고 있는데 그 변화 가운데 교육 분야에서의 메타버스 활용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더라.
이래서 실제 교육 현장에서 메타버스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도 조금 뒤에 알아보고요. 교육 전문가들이 말하는 교육의 미래 교육의 전망과 방향성에 대해서도 같이 마지막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 볼 것입니다. 네, 메타버스로 변화한 이제 교육 현장입니다. 2022학년도 영남대학교 메타버스를 통한 이제 입학식 현장이었는데요. 어, 코로나 이제 비대면 상황이 이제 길어지다 보니까 사실 대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이제 여러 가지 누려야 할 것들을 물론 이제 다른 학생들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그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들을 많이 누리지 못했었죠. 그래서 이제 영남대학교에서는 입학생들을 대상으로 자기 본인의 학교에 이제 본교를 딴 그런 배경의 아바타들을 초대해서 학생들을 초대해서 거기에서 이제 입학식을 거행해 보았습니다. 신입생들은요,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입학은 할 수가 없었지만 이렇게나마 대학 입학식 기분을 느낄 수 있게 해주셔서 그리고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주셨다면서 굉장히 이런 이제 뜻깊은 소감을 전했고요. 또 영남대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들에서도요, 뭐 입학식, 졸업식 또는 오리엔테이션 그리고 운동회 또 체육대회 뭐 어떤 행사들 축제들 또 심지어 동아리 이런 것들도 이렇게 메타버스로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많이 찾아보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이미 교육계에서도 굉장히 빠르게 활발하게 이제 받아들이고 있구나라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예가 됐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장기초등학교라고요. 경기도에 있는 이제 경기도 시흥에 있는 학교인데 여기에서는 실제 교실에 전환 메타버스 교실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이제 언뜻 이게 이제 좀 게임하는 거인가라고 이제 착각을 하실 수도 있게 보이는 화면이 되겠는데요. 실제 장기초등학교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는 이제 가상 공간이 지금 화면에 보이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실제 장기초등학교를 반영한 이제 메타버스 교실 안에서 학생들은 도서관, 음악실, 방송실 등 각 교실을 넘나들며 선생님 및 친구들과 함께 다양한 교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기 위해 각자의 캐릭터가 서로에게 가까이 다가가야 한다고 이렇게 친근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메타버스 교실은 단순한 공간 제한을 넘어 현실 속 공간의 개념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공간으로서도 활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장기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메타버스 교실이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메타버스 속 등장하는 모든 공간들은 학생들이 직접 작은 아이콘들을 배치하면서 만든 가상 공간이라고 하고 온라인 수업 시간에 메타버스 교실 만들기 수업을 진행한 선생님들의 노력 덕분에 학생들은 직접 메타버스 공간을 현재는 제작하고 운영할 수 있을 정도로 빠르게 흡수해서 적용을 하고 있다고 해요. 최근에는 메타버스를 활용한 안전맵 VR 지도를 제작해 봤고요. 그 다음에 메타버스와 현실을 연결짓는 교육을 진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오프라인에서 하기 어려웠던 생각이나 행동들을 온라인에서 자유롭게 구현해내는 그런 장점을 발견해냈다고 하고요. 이러한 측면에서 메타버스 교실은 학생들이 새로운 자기 자신을 찾아보고 표현해낼 수 있는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이제 우리 장기초 이진명 교사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교육적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메타버스 수업 운영 이런 거라든지 또는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지 또 온라인과 학교가 굉장히 접목되어져서 몰입감 높은 또 색다른 경험을 통해서 다양한 교육의 어떤 시스템들을 제공해 주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네, 대학에서 활용하고 있는 메타버스 한국산업기술대학교에서는요 메타버스 공학교육실습실, 퓨처 VR 이런 랩을 설치해 놓고 학생들이 실제 실습을 VR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VR 수업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제 전자기학 강의
이제 코일이 실제로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실습하는지 학생들이 이제 실습을 해봤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마치 게임하듯 가상 공간에서 자유자재로 움직이며 원하는 실습을 이어나가 보니까 굉장히 흥미있는 수업이 되더라라고 학생들이 이제 상호작용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공학 원리를 시각적으로 학습함으로써 직관적으로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 한국산업기술대학교에서는요, 메타버스 실습 수업을 통해서 현실에서 불가능한 것들을 보여주는 기술적인 능력과 상호작용이 거의 전 세대를 아울러서 교육 목적으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활발한 이런 교환 회의를 통해서 새로운 실습형 메타버스 강의를 계속해서 연구해내고 있다고 하고요. 더불어 메타버스 실습실에서는 첨단 기기를 다룬 반도체 공정까지도 체험할 수 있다고 하니 굉장히 놀랍고도 또 굉장히 유용할 것만 같은 그런 수업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메타버스 교육에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또 이 부분이 교육적으로 단점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날의 칼 같은 두 가지를 같이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네, 메타버스 교육에서는 우리 이제 교육적인 효과 그리고 긍정적인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근데 기대가 큰 것만큼, 네, 방금 말한 것처럼 우려나 걱정도 있는 것이 사실이죠. 우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메타버스의 교육적 활용 가능성과 한계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메타버스의 특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다루었는데 메타버스 속 가상의 정체성으로 맺어진 사회적 연결이 현실 세계보다 가볍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과 또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 또는 익명성에 따른 어떤 사이버 범죄 노출에 대한 가능성 이런 것 등을 제시를 했습니다. 또한 메타버스 속 세계가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학생들에게 현실의 나와 가상의 나 사이에서의 정체성 혼란으로 이야기하고 현실 세계 부적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갑작스럽게 급성장한 메타버스는 여러 가지 장점과 함께 적절한 이제 법과 규제도 필요한데 아직 그 부분이 좀 미비되어 있는 부분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조금 위험한 요소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타버스는 기존 인터넷 시대와 차별화된 교육적 경험 그리고 가치 제공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는 2D 기반 온라인 원격 수업의 한계를 극복한 그런 대안으로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효과적으로 메타버스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미래 사회를 예측하며 준비해가고 인류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끌어 나가야 할 자세가 필요합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을 만드는 것이라고 이거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미래학자 앨런 케이가 이제 말을 했습니다. 교육적 측면에서 메타버스가 어떻게 적용되었을 때 가치가 있을 것인지 메타버스의 교육적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메타버스 기반 플랫폼의 교육적 활용 가능성은 지금까지 교육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메타버스 사례들과 함께 살펴보았는데 그렇다면 메타버스를 효과적으로 교육에 활용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메타버스 교육적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는요, 교육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의견을 조금 이제 들어보면, 우리 이제 메타버스는 플랫폼으로 이제 활용을 하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대요. 왜냐? 핵심은 교육에 이제 목표를 두고 그 다음에 플랫폼으로서 우리가 이걸 충분히 긍정적으로 활용해 보자. 네, 이렇게 이진명 교사가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또 미래 이제 교육연구소 김보은 소장님은요, 지금까지 교육 현장에서 활발히
이용되고 있는, 마찬가지로 이용되고 있는 이 메타버스는요, 한시적인 유행으로 간주하지 않고 교육의 지평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게 교육적인 전략과 단순히 이것을 사용하고 막 이렇게 흥미만 유발하는 게 아니라요, 교육적 전략과 맞물려서 목표를 가지고 바라보고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네, 굉장히 핵심적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건 흥미를 유발해 주고 뭔가 되게 다양성들을 제시해 줄 수는 있지만 여기에 교육적인 전략이나 목표가 부재하다라면 그냥 단순히 즐겁다가만 끝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반드시 이걸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목표를 제공을 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네, 앞으로 메타버스가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 더 나아가 교육과 맞물려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 메타버스가 단순히 신기성 효과에, 호기심 있는 그런 일회성 효과에 그치지 않고 기술에 편중된 접근이 아닌 교육 현장에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두 함께 고민해 보아야 한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메타버스의 세상을 넓히는 학생과 교사, 그리고 교육 주체자들의 노력과 미래 교육에 대한 기술이 함께 발전하며 바람직한 교육 생태계로 연결되어지고 이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메타버스 과연 구름일까 아니면 진짜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일까? 네,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메타버스라는 부분 또 뭐 어떤 이런 사이버 공간에서의 활용들, 네, 이런 첨단 기술의 활용들이 반드시 이제 교육하고 별개의 이야기는 아니라는 부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많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적절하게 가능성 있게 활용해서 교육의 목표와 전략에 맞는 결과물들을 얻어낼 것이냐. 여기에 포커스를 둔다면 이거는 그냥 하나의 플랫폼으로만 사용하고요. 메타버스는 우리가 진짜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과 전략은 이렇게 따로 떨어져서 이거를 어떻게 접목시킬지를 가지고 고민해 본다면 뭔가 좀 더 가치 있는 것이 창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어쨌거나 우리의 사회는 이제 이런 빠르게 변화하는 첨단 기술들을 첨단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들을 빠르게 받아들여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또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 네, 메타버스 상에서 온라인 상에서의 사이버 윤리 그리고 가상과 현실의 어떤 괴리감 그리고 이제 여기를 통해서 생산되는 수익에 대한 세금 문제 네, 그리고 개인정보 프라이버시에 대한 노출과 보호의 문제를 염두에 두고 그리고 주의하면서 이제 발전을 시켜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교육 그리고 미래에 대한 준비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여러분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셨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